12월 7일 미국의 대형 언론사 블룸버그에서는 충격적인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영화계의 본고장이라고 불리는 할리우드에서 한국 영화들의 영어 더빙판 배포 금지 소송을 한 것인데요. 이 소송을 건 회사는 할리우드 이노베이션 그룹으로 각본가 맷 네일러가 집필한 영화 살아있다와 동일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국판과 미국판을 각각 제작하여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습니다. 한국판은 유아인, 박신혜가 주연을 맡고 넷플릭스에서 송출된 지 이틀 만에 전 세계 영화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반대로 HIG의 미국판은 언론이란 영화는 살아있다에 비하면 참담한 실패를 거두었습니다. HIG는 그 이후로 넷플릭스에서 살아있다의 영어 더빙을 내놓아서 그렇다고 소송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할리우드와 한국이 동일한 영화를 비슷한 시기에 개봉해서 한국의 영화가 압승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런데 한국의 영화가 할리우드를 뛰어넘었다고 평가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를 뛰어넘었다고 생각되는 작품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ollywood movies really set a standard for a good movie quality within the film industry. And entering their world are Korean films. And some of these films exceed those standards. For filmmakers, really raising the bar. 200만 조회수가 넘어가는 이 영상에서는 우선 한국의 영화들이 왜 할리우드의 영화들보다 뛰어난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해외 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할리우드의 영화들은 공감할 부분이 너무 적어. 누가 죽든 말든 공감이 안 돼. 너무 액션 위주야. 한국의 영화들은 사회를 비판하는데 창피해하지 않아. 항상 영웅이 나타나서 세상을 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현실적이지. 한국의 영화들은 현실을 받아들여.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드물지. 현실의 삶처럼 말이야. 한국의 영화들은 그 자체로 이미 장르 같아. 아름답고 현실감 넘치는 이야기들이 많아. 정말 공감해. 난 폴란드에서 온 53살인데 한국의 영화들을 본 지는 1년밖에 안 됐지만 더 보고 싶어. 멈추질 못하겠어. 난 14살부터 한국의 작품들을 좋아했어. 지금은 23살이지. 한국이 더 많이 인정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한국의 작품들을 보고 새로운 세상을 본 것 같았어. 항상 공감되고 사람을 끌어들이지. 한국은 영화 말고도 많은 걸 잘해. 그냥 갑작스럽게 사람 관계가 추가되거나 하는 게 없어서 좋아. 항상 일관성 있고 개연성이 있어. 한국 작품의 특징이지. 할리우드는 지는 별이고 한국은 떠오르는 별이야. 이렇게 해외 팬들은 한국의 영화가 뛰어난 이유를 공감하고 동조했습니다. 이 다음의 영상은 할리우드 영화보다 재미있고 잘 만든 한국 영화 11편을 소개합니다. 10일 극한직업. 첫 번째 영화는 극한직업입니다. 2019년 개봉한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1억 달러를 넘게 벌고 한국에서도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입니다. 10. 신과 함께 시리즈. 두 번째 영화는 신과 함께 1편과 2편인데요. 이 영화는 죄와 벌, 인과 연 두 편으로 나누어져 개봉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합쳐서 2억 달러의 흥행을 내고 2,500만 관객을 돌파한 동명의 웹툰 원작이 있는 영화입니다. 9. 괴물. 세 번째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2006년작 괴물입니다. 이 영화는 해외의 전문가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은 걸로도 유명한데요. 브뤼셀 판타스틱 영화제, 아시아 필름 어워드, 오포르토 영화제 등 5개의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한 명작입니다. 8. 소원. 네 번째 영화는 2003년 개봉한 소원입니다. 실화를 기반으로 하는 이 영화는 프랑스 파리의 한 영화제에서 상영되기도 했는데요. 영화가 끝나고 프랑스 관객들은 이렇게 반응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린 아역 배우의 연기는 가히 최고,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극장 전체에 눈물이 가득했다. 완벽한 시나리오와 배우들의 완벽한 연기 조화. 마음이 아파서 죽을 것 같다. 오랫동안 기억과 마음에 남을 명작.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본 한국 영화다. 너무 놀랍고 가슴 뛴다. 7. 택시 운전자. 다섯 번째 영화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실화를 주제로 한 2017년작 택시 운전사입니다. 이 영화 덕분에 실제 사건 중 택시 운전사였던 김사복 씨의 근황이 1980년 이후 처음으로 알려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6. 아저씨. 여섯 번째 영화는 2010년작 아저씨입니다. 2016 인도에서는 로키 앤섬으로 리메이크하고 2018년 미국에서도 리메이크 소식을 발표하는 등 해외에서 많은 영화 평론가들이나 관계자들에게 영감을 준 영화로도 유명합니다. 5. 국제시장. 일곱 번째 영화는 2014년작 국제시장입니다. 이 영화는 역대 한국 영화 중 두 번째로 1억 달러를 돌파하고 인도에서 리메이크되기도 했습니다. 4. 명량. 여덟 번째 영화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다룬 2014년작 명량입니다. 이 영화는 2021년 현재까지 1765만 명으로 한국 영화 관객수 1위의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3. 부산행. 아홉 번째 영화는 부산행입니다. 한국 최초의 좀비 블록버스터 영화로 해외 관람객들에게 문화 충격을 준 영화로 유명한데요.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평가가 더 좋은 이 영화는 북미에서 재개봉까지 하는 등 아직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7번 방의 선물, 10번째 영화는 7번 방의 선물입니다. 이 영화는 해외에서 가장 슬픈 영화를 뽑을 때 빠지지 않는 영화인데요. 터키와 필리핀에서 리메이크 되기도 했습니다. 1. 기생충, 11번째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입니다. 영상에서는 이 영화를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한가 라고 말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영화 중 하나인데요. 비영어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고 영화 역사상 세 번째로 칸영화제의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상을 동시에 수상한 명작입니다. 이 영화 이후로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에 5,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많은 전문가는 2021년 한국 콘텐츠의 성공은 이 영화가 문을 열어줬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기생충을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이 영화들 말고도 한국은 더 많은 재미있는 작품들이 있다 라고 말하며 영상을 끝내는데요. 이 영상처럼 많은 전문가도 한국의 영화들이 할리우드의 영화들보다 좋다고 평가합니다. 영국의 언론사 디 옵서버에서는 한국을 새로운 할리우드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영상물을 보면서 가장 보람찬 것은 등장인물의 감정이입하는 거다. 한국은 이걸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 물론 이것 말고도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영상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특별함과 신선함, 그리고 많은 장르를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능력이다. 기생충이 오스카를 타고 난 후 한국의 영상 매체들은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들에 소개되면서 드디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의 영화들은 영상미가 뛰어나며 감정적으로 풍부하고 각본적으로 완벽하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그 어떤 것도 예상할 수 없다. 할리우드는 최근에 신선함 없고 식상한 CGI 위주의 리메이크작과 재미없는 작품들만 내보이며 망해가고 있지만 한국의 영화들은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며 한국 영화들이 성공하고 있는 이유를 신선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의 2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언론사 더 가디언도 한국을 칭찬했는데요. 한국의 작품들이 할리우드를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할리우드는 아직도 제대로 반격하지 못했다. 왜 그런 것일까? 4가지 이유가 있다. 1. 신선한 무기류. 할리우드에서의 현실적인 액션씬은 총이다. 모두가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법률상 총을 소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다른 무기를 들고 온다. 망치, 기둥, 골프채, 덤벨 아니면 그냥 격투 액션이라든가. 해외에서는 현실감 없는 게 한국에서는 갑자기 현실감 넘친다. 이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한국은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끈을 놓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북한이 위에 있다. 미국은 캐나다가 있다. 긴장이 생길 리가 없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이야기들은 항상 긴장감이 넘친다. 3. 장르의 혼합. 한국의 영화들은 할리우드에서 세워놓은 장르의 틀을 비꼬고 깨는데 재능이 있다. 그래서 많은 장르 혼합물이 쉽게 만들어진다. 4. 높은 기준점. 한국의 영화들, 나아가 한국의 성공 요인은 바로 높은 기준에 있다. 할리우드야 무섭겠지만 우리는 좋지 않은가? 그들은 항상 더 높게 본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 같다. 이렇게 한국 영화들, 나아가 한국이 성공하기에 좋은 점들이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 지식인 쿼라에서도 왜 한국 영화들은 할리우드의 영화들보다 좋나요? 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이렇게 답했는데요. 할리우드의 영화들은 더는 예술을 만들지 않아. 블록버스터를 만들지. 애들이나 좋아할 그런 영화들 말이야. 더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 하지만 한국의 영화들은 많은 재능과 열정이 있지. 문화, 철학, 사랑 등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항상 영화에 넣어. 할리우드는 돈을 위해 명예를 버렸지만 한국의 영화는 그렇지 않았지. 아직 많은 수의 한국 영화들을 보진 못했지만 감정과 공감이 그 이유 같아. 할리우드의 영화들을 보면 뭔가 차갑고 의미 없지만 한국의 영화들은 우리에게 자국을 남기지. 6가지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1. 영웅과 악당이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닌 그들도 모두 이야기가 있어서 현실감이 있어. 2. 한국의 영화는 영상미가 대단해. 3. 액션은 현실적이고 눈이 부실 정도로 잘 찍은 장면들이 많지. 4. 열린 결말로 끝날 때가 많아서 우리가 보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지. 5. 감정에 공감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 6. 엔딩이 어떨지 예상이 안 가. 영화가 뻔하지 않지. 난 영화를 엄청나게 좋아해. 200화가 넘는 할리우드의 영화들을 봤지. 그에 반해 한국 영화들은 25편 정도밖에 못 봤어. 하지만 나는 한국 영화들이 100배는 더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내가 본 영화들은 다 명작이었지. 이렇게 쿼라의 전문가들은 감정과 공감이 그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왜 할리우드보다 뛰어난지를 극적여본 극적인이었습니다.